자, 그 다음에 이제 강력 추천하는 생산자를 이제 소개해 드린다면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생산자가 엠마누엘 후제예요. 엠마누엘 후제는 1.43헥타 정도를 소유하고 있고 평균 가격은 약 한 1,100불 정도 돼요. 엠마누엘 후제 같은 경우에는 85년이 첫 번째 빈티지고요. 공식적으로 시중에 출시된 거는 86년부터 출시를 해요. 저는 사실 뭐 85, 86, 88, 90, 91, 92, 93, 94, 95, 96, 97, 98 제가 2005년까지는 엠마누엘 후제 에세조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먹었어요. 그리고 2009년, 10년, 14년 그다음 15 이렇게 테스팅했는데 지금 3개, 24개 빈티지를 테스팅했는데 앙리자이하고 가장 가까운 스타일이죠. 이 88년이나 89년 같은 경우는 엠마누엘 후제 에세조도 거의 뭐 자이에가 만들어줬다고 해도 과언이면 아닌 만큼 자이의 스타일에 가깝죠. 기회가 되신다면 90 빈티지 꼭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엠마누엘 후제. 본인만의 캐릭터를 잡은 이제 2005년, 2010년도, 2009년 강추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천해드릴 이제 강추하는 생산자는 조르주 미네르 GV죠. 여기 같은 경우는 1.24헥타 정도 소유하고 있고요. 포도나무는 1940년, 1981년에 심어졌죠. 그리고 평균 가격이 한 900불 중반 정도 돼요. 이제 재미난 게 모녀와 두 딸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여성 생산자가 만드는 것처럼 굉장히 섬세하고 우아한 와인들이 생산이 되죠. 이제 이 집은 2009년, 10년, 12, 14, 15, 16 아주 좋았고 최근에 갈수록 더 매력적인 와인들을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격도 최근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죠. 제 주식만 하향이고 다 우상향인 것 같아요. 다음 소개해드릴 생산자가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생산자죠. 샤를 라쇼가 만든 아론 라쇼예요. 2년 반 전부터 제가 이 생산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 때문에 돈 벌었다고 얼마 전에 한 분이 와인을 2019년을 보내주셨어요. 물어보니까 제가 아론 라쇼를 좋다고 해서 2017년을 그분이 국내에 풀린 것만 한 60병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이 사셔서 돈이 꽤 많이 올랐대요. 빌라지가 얼마인 줄 알아요? 요새 이 작가님? 아론 라쇼 향볼미진이 2017 저하고 그렇게 편하게 따서 먹던 한 200불, 300불 아니었어요? 그때 100불이었지. 지금 얼마 하게요? 400불이 넘어요. 400불 중후반. 그 정도로 많이 올랐어요. 4배? 1년 사이, 1, 2년 사이. 어쨌든 굉장히 매력적인 에세조를 만들고 있지만은 아직 탑4에는 탑5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근데 곧 탑5에 들어갈 것 같아요. 아론 라쇼 같은 경우에는 0.8헥타 정도를 소유하고 있고요. 1968년도에 포도나무를 교체를 했어요. 그리고 평균 가격이 561불 정도 돼요. 근데 재미난 게 이거는 전체 평균 가격이고요. 2017년 평균 가격이 얼마 정도 하는 줄 아세요? 1200불, 1300불. 바로 더블 이상으로 돼요. 그리고 이게 2019년으로 가면 바로 2000불대로 뛰어요 또. 그러니까 아론 라쇼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2017 이후에 생산된 와인을 구입하시라고 말씀드리죠. 이전에도 나쁘진 않았지만은 아론 라쇼는 2017 이전과 이후 완전히 다른 와인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추천해드릴 생산자가 두작입니다. 두작 같은 경우에는 0.69헥타를 소유하고 있고요. 포도나무는 1968년에 심었죠. 그리고 이제 평균 가격은 한 700불 정도 되는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와인 이거 꼭 다시 한번 마시고 싶기는 해요. 이제 두작 에세조인데 진짜 자크세스 아버지가 만든 와인인데 정점에 서 있는 에세조의 매력을 느끼게 해준 와인. 정말 맛있어요. 두작은 90 만약에 빈티지가 보이시면 관계없어요. 에세조부터 클로라로 슈폼 다 예술이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추천해드릴 생산자가 메요카뮤제입니다. 메요카뮤제는 0.44헥타를 소유하고 있고 포도나무는 1940년대 자이에가 직접 식재를 했죠. 평균 가격 한 500불 정도 되고요. 그래서 메요카뮤제 에세조를 드신다. 최근에 출시된 와인들도 괜찮지만은 자이에가 같이 만들어졌던 80년대 후반, 85년, 86년, 87년 이런 것들은 보이면 꼭 사서 드셔보세요. 거의 자기가 다 컨트롤 해준 와인들이니까요. 87, 88까지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개해드릴 생산자는 세실 트럼블레입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마케팅용으로 세실 트럼블레가 이제 포스트 루아라고 하는데 사실 퀄리티 차이 많이 나요. 좋은 와인이긴 하지만은 제가 3번 정도 테스팅했는데 2015년 빈티지가 가장 좋았어요. 포도나무 평균 수령이 약 45년 정도 되고요. 1년에 한 900병 정도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균 가격은 약 한 1,300-1,400불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추천해드릴 생산자는 이제 드니모호떼예요. 드니모호떼는 이제 0.25헥타를 소유하고 있고요. 포도나무의 평균 수령은 약 50년 정도입니다. 그리고 평균 가격은 1,100불대입니다. 여기는 저 딱 한 번 테스팅 해봤는데 2016년부터 생산을 했어요. 이제 마셔보니까 드니모호떼 특유의 이제 파워와 잘 짜여진 밸런스가 돋보이는 와인을 생산을 했더라고요. 뭐 드니모호떼 아주 좋습니다. 아르노호떼가 뭐 만들고 있지만 아주 좋은 와인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 소개해드릴 생산자는 요 에프그로입니다. 요즘 이제 우리 마티아스 동생 물이 올랐죠. 에프그로 같은 경우에는 0.28헥타를 소유하고 있고요. 포도나무는 1940년에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평균 가격은 한 400불 정도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2017이 가장 좋았어요. 2017이 가장 좋았고 이 집 같은 경우에는 홀클러스터를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요. 베리만 사용해서 만드는데 옛날 빈티지보다는 지금 마티아스가 만드는 빈티지들이 강추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강추하는 생산자는 제라드 미네레. 제라드 미네레 같은 경우에는 0.65헥타 정도를 소유를 하고 있죠. 포도나무는 1942년, 43년 그리고 80년에 심었고 평균 가격이 한 450불대 정도 돼요. 최근 이제 제라드 미네레는 주목을 받고 있는 생산자죠. 버거운더의 알라미도도 이 생산자를 모르면 당장 마크를 해놔라고 했고 비노스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했고 최근 떠오르는 생산자예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홀클러스터 특유의 파워가 돋보이는 와인을 생산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10년 정도 숙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가장 처음 테스팅한 게 2017 빈티지인데 2017, 18, 19 다 좋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테스팅한 2020년도 배럴에서는 아주 좋았었는데 좀 시간이 필요한 와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줄기를 굉장히 강하게 약간 두작의 초창기 스타일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줄기 특유의 파워를 잘 표현한 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다음부터는 이제 탑 밸류 와인들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해요. 사실 에세조도 밸류 와인이라고 소개하기가 애매해요. 왜냐면 여기 같은 경우에도 그랑크니까. 어쨌든 그랑크루 중에서도 밸류 와인을 좀 소개해드릴게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생산자는 페블레입니다. 페블레 같은 경우 0.83헥타를 소유하고 있고요. 포도나무는 1941년과 55년에 심어졌어요. 그리고 평균 가격이 200불이 안 됩니다. 자, 에세조 치고 200불이 안 되니까 꽤 가격 착한 거죠. 페블레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매력적인 와인을 생산을 했어요. 그리고 07 이전에 생산한 이제 클래식한 와인들도 좋지만은 2009, 2010 같은 하늘하늘한 스타일로 바뀌면서 이제 와인들이 아주 좋아지기 시작했죠. 개인적으로는 페블레 어떤 밭이건 다 잘 만들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그 다음 소개해드릴 생산자가 앙그로입니다. 앙그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0.76헥타를 소유를 하고 있고 포도나무는 1990년에 심었어요. 평균 가격이 한 200불 중반 정도 됩니다. 이 집도 최근보다는 2000년도 중반을 더 추천을 해드려요.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앙그로 에세조 보인다 그러면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메종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제 에세조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에세조는 앙리부아요입니다. 앙리부아요는 아르노보에서 생산된 포도를 가지고 만들었고요. 가격 대비 꽤 매력적인 와인을 생산하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2010년 마셨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루세앙 르몽왕입니다. 루세앙 르몽왕 같은 경우에도 아노르보에서 생산된 포도를 가지고 만드는데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이것도 100불에서 200불 사이면 구입이 가능하신데 루세앙 르몽왕 특히나 2010년 강추해드려요. 그 다음에 추천해드릴 생산자는 이제 필립 바칼라입니다. 필립 바칼라는 끌로우드 생드니에서 생산된 포도를 가지고 만드는데 파클레 같은 경우에도 한 10년, 15년 숙성시키면 아주 매력적인 와인을 생산하죠. 2009년, 10년은 진짜 맛있어요. 또 추천해드릴 생산자는 이제 마샹토즈. 마샹토즈 같은 경우에는 루즈 두바엔하고 레투르에서 생산된 포도를 블렌딩 하는데 이 집도 현지가가 한 200불 왔다 갔다 하는데 꽤 매력적인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제 빠지게 된 추천하는 와인이 룸이에요. 이건 제가 마셔보지도 않았고 병도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근데 어쨌든 루미에가 만드니까
잘 만들겠죠. 루메가 포도밭을 0.13111 헥타를 소유하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아노르보 포도밭인데 2016년에 처음에 에세조가 딱 출시되고 가격이 한 2,000불대 처음에 출시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다 싶었는데 제가 마지막에 봤을 때 한 9,000불 하더라고요. 지금 아마 10,000불 넘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이 돈이면 저는 본마르를 여러 번 마시겠다. 본마르가 아직도 2,000불, 3,000불에서 충분히 마시는데 에세조를 9,000불, 10,000불을 주고 먹을 바에는 차라리 본마르를 3병을 마셔라. 3, 4병을 마시는 게 훨씬 더 나을까 싶어요. 어쨌든 루메가 2010년부터 에세조도 만들었다. 근데 저도 아직 안 마셔봤다. 근데 지금 가격이 거의 한 10,000불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에세조, 그랑 에세조, 플라즈 에세조 설명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좀 저도 자료 준비한다고 한 3일 날밤새면서 준비를 해봤는데 어떠셨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대하시고 고대하시던 본로만에 준비해서 본로만 하면 이거 한 몇 시간 동안